네, 안녕하세요. 팀매드 주짓수의 팀매드 경성대 허선생입니다. 처음 주짓수를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컨셉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주짓수 수업을 하거나 초보자 지도하다 보면 일일이 하나씩 알려드리기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좀 압축을 해서 포인트식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나 복싱이나 이런 타격기 종류는 어떤 기본 자세가 있죠. 자세를 돌리고 손 올리고 약간 구부정해서 밸런스를 50대 50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기본 자세가 있는데 주짓수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느 포지션이 워낙 많고 상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 각각 다 다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자세는 이러한 자세가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기처럼 웅크리고 팔꿈치하고 무릎을 모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죠. 이 자세가 스탠딩으로 가든 하이 포지션으로 가든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100% 정해진 기본 자세는 없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몸을 쭉 완전 차르 자세로 쭉 펴 있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시체처럼 흐느흐느 완전 저도 밀어도 흠을 넘어가고 이런 자세라든지 그런 자세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입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상대에게 가드 패스나 점수를 쉽게 주거나 아니면 바로 서미션을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양어깨가 땅에 딱 닿아 있는 것 이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게 핀 당했다고 해서 편하게 누워 있는 자세는 그냥 완전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도 보통 많이 혼란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립도 마찬가지로 워낙 많은 종류의 그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완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제일 무난하게 생각했을 때 제일 안전빵인 그립은 하이 포지션에 있을 때는 소매 하나 잡고 기단 하나 잡은 상태, 이게 제일 무난하고요. 상위 포지션에 있을 때는 양 다리나 무릎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다리 하나 상체 하나 컨트롤하거나, 이게 가장 무난한 깃 그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상황이 많고 그때 시시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잡는 게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텐션이라는 거는 어떤 긴장감, 팽팽함, 상대와 나 사이의 팽팽함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많죠. 만약에 기술 연습 시간이나 스파링 시간인데 기술 잡고 있거나 하는데 툭 밀면 시처럼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힘없이 덜렁덜렁 이런다는 건지,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하면 기술이 걸리지 않고요. 상대와 나 사이에 어떤 고무줄이 헐렁하게 돼 있다는 걸 팽팽하게 늘리고, 그거를 이 감을 일단 익히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걸 쓰시려고 하시면 좀 더 기술 연습이나 서미션 연습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요, 수업 시간이나 기술에 대해서 배울 텐데, 모든 서미션은 100% 걸리면 못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만약에 안발을 이까지 쭉 펴지고 상대방이 무릎까지 완전히 걸렸으면 어떻게 빠져나와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끝난 겁니다. 그냥 탭 치세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펀치가 여기까지 날라오는데 어떻게 피해요라고 말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펀치가 여기까지 날라오기 전에 피하거나 아니면 맞거나 그런 동작을 취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100% 걸리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방지를 하고 미리 막아내는 걸 배우러 갑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요, 처음 스파링을 하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세가 많은데, 일단 이것도 또 최대한 무난하게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밑에 있을 땐 그냥 클로즈 가드로 하세요. 클로즈 가드는 잡고 다리를 잠그고 있는 자세. 왜냐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일단은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하기도 좀 용이하죠. 만약에 스파이더나 라쏘나 오픈가드나 여기서 내가 풀어나가기도 좀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클로즈 가드로 하는 게 좀 최대한 무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스파링에 대해서입니다. 스파링은 주짓수의 꽃이에요. 주짓수의 꽃이고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파링이나 시합에서 증명할 수 없는 기술들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기술을 익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볼 때는 스파링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거 스파링이나 아니면은 시합이나 이런 거 쓸 수 있냐,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요, 근데 이제 온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은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스파링에 들어오기 굉장히 뭐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왜냐면 한 번도 상대방하고 기 잡고 이런 식으로 부딪혀 본 적이 없는데 깔려있고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겁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합니다.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최대한 체육관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에 적응하려고 하시고, 약간 적응이 되다 싶으시면 약간 뭐 미니 스파링, 뭐 1분짜리 스파링이나 아니면 포지션 스파링, 가드 패스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작은 목적을 두고 스파링을 하시는 게 훨씬 조금씩 이제 적응도를 늘려가시는 게 이 게임 자체에 적응을 하시는데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장님들이나 코치님들이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이제 스파링을 할 때는요, 초보자끼리 하는 건 저는 제일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서로 이제 룰도 잘 모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룰도 잘 모르고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쿵 찍거나 아니면 뭐 피하려고 하다가 엘보로 코 찍고 뭐 니킥으로 코 막고 이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는 최대한 숙련자들이랑 연습하는 게 최대한 많이 배우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떻게 이겨요? 처음 주짓수를 모르는 사람은 주짓수를 아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진리라고 알아두세요. 거의 진리. 만약에 조금이라도 알면 뭐 어떻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알면 뭐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주짓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주짓수 좀 아는 사람이라 했다, 이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스파링을 할 목적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초보자분들이 스파링을 하는 건 일단 이 게임 자체에 익숙해지기 위한 어떤 이 스파링의 물결에 익숙해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적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뭐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아무리 뭐 이제 물 위에서 뭇에서 이렇게 뭐 팔동작하고 익혀도 물에 들어가면 완전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에 들어가서 이제 물살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제 고수분이나 유색 밴드 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끌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차츰차츰 적응도를 늘려가시면은 훨씬 좀 더 주짓수를 익히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파링에 대해서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처음에는 너무 이제 힘들고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감정하고 이 호흡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 차츰 하시면서 적응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죠. 지금은 내가 힘을 안 써도 상대방 홀드 할 수 있는 자세. 지금은 내가 힘을 꼭 써야 빠져나갈 수 있는 자세. 이런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스파링이 익숙해지면 그게 좀 구분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정과 호흡이 좀 컨트롤이 되면 좀 더 편안하게 스파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있죠. 바로 이제 기술 안만 연습해도 스파링에 들어가면 머릿속에 해가지고 기술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건 이제 당연한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꼭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아직 몸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보통 머슬 메모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드릴을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뭐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연습해서 스파링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 아직 이제 몸이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마찬가지로 계속 스파링에서 사용하거나 실험과 이제 테스트를 반복을 해서 직접 그때 이제 몸으로 익히게 되면 그때 자유자재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수련 기간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으로 또 얘기 드릴 거는요. 이 주짓수 룰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 룰이 곧 우리 주짓수하는 게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지금 만약에 룰이 없다면은 지금 우리가 왜 가드 패스하고 백을 넣어서 다리 두 개를 넣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게임 하는 목적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룰 있잖아요. 만약에 스윕하면 2점, 뭐 가드 패스하면 3점, 마운트에 올라가면 4점, 백 이제 양훅까지 들어가면 4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스포츠의 룰은 내가 이제 알아둬야 왜 내가 이 그립을 잡아야 되고 다리를 빼야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룰이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복잡해요. 주짓수 룰이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주짓수 룰을 100% 모르고 제 생각에 주짓수 룰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짓수 룰 있잖아요. 이제 가드 패스, 백테이크, 스윕 뭐 이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왜 우리가 이 게임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걸 다리 빼야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냥 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보통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미니 스파링이나 어떤 가드 패스 게임이나 어떤 이제 1분짜리 정도의 딱 목적이 있는 스파링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음 오면 이제 1분짜리 이 사람 가드 패스해라, 아니면 이 사람한테 가드 패스를 주지 마라 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주고 이제 하는 편인데요. 이제 그 과정에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잡았다, 이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때 와면 하프가드로 왔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하프가드 다리를 빼라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이드가 이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이때 어떻게 해요? 라는 거는 이제 끝이 없어요. 만약에 마운트에 올라가면 마운트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어떤 거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뭘 하고 뭐 하고 뭐 이 끝없는 이 엔드레스 체인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하시고 최대한 목적에 따라, 만약에 가드 패스를 하면 다리를 빼려고 그러고 이제 그립을 풀고 상대방을 홀드 하려고 하고 이런 목적에 따라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적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좋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사람 일상생활 자체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좀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뇌를 쓰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이제 저도 이제 실제로 주짓수적인 생각법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말씀드릴 거는요. 뭐 주짓수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떤 거를 배울 때도 이제 너무 많은 지식이나 뭐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너무 배워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이제 본인이 원래 할 수 있는 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딱 차렷을 하고 자 이제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옮기면서 왼쪽 무릎을 강하게 앞으로 올리고 무릎을 이제 기역자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체 코어하고 이제 기둥은 몸의 상체는 밸런스 딱 세워서 앞으로 자빠지거나 뒤로 자빠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은 앞으로 이제 강하게 휘저으시고 왼손은 뒤로 휘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오른발은 지면을 강하게 밀면서 무릎을 휘젓는 것과 팔을 휘젓는 것의 박자하고 그 리듬이 맞아야 됩니다. 자,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걷는 걸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냥 걷는 걸 이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이제 걸으세요 하면 누구든 이제 걷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주짓수에서 이제 처음 기본 동작들은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멱살이나 뭔가 팔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놓으라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뭐 깊은 레벨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 가면 이건 100% 배워야 된다. 만약에 엑스가드 하면 이 한 번도 엑스가드라는 자세는 실생활에 쓸 수 없는 자세잖아요. 엑스가드, 디바프 이런 건. 그런데 만약에 자 가서 이 사람 등에 매달려, 가서 오버바에 매달려, 아니면 이 사람 위에 올라타, 아니면 이 사람 뭐 다리를 빼고 위에 올라타, 아니면 이 사람을 뒤집어, 이런 동작은 이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클로즈 가드, 가드 패스, 백 테이크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지. 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고 어렸을 때 뒹굴 때 하는 동작들이잖아요. 이걸 오히려 처음부터요. 뭐 상대방 뒤로 돌아간 다음에 팔을 이렇게 해서 다리도 이렇게 매달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건 뭐 저는 이제 어떤 지식의 트랩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익힐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이제 본능에 따라서 하지만 이제 그 룰 안에서 좀 더 스무스하게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좀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꼭 이제 알아야 된다. 꼭 반드시 여기를 잡아야 되고 여기를 안 잡으면 이게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